예, 아름다운 찬미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뉴욕 북부 교회에서 이렇게 화창한 날씨와 함께 한 주일 동안 힐링 캠프를 또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요즘에 일주일씩 집회하는 교회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일주일을 해도 그저 저녁 1시간 정도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욕심을 내서 저녁만 했지만 2번 집회한 것 이상으로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기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원어가 치료라고 하는 원어와 같은 단어를 쓴다. 그것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저 하늘나라 가기 전에도 이 땅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이야기다. 이렇게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이 성경이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붕 뜬 하늘나라 가는 이상주의적인 신앙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바로 두 발을 내딛고 있는 이 땅에서 매 순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생활하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이 생활하는 것과 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많은 말씀들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예언에 가르쳐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읽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또 가르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에 있는 말씀도 자세히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신 참으로 복된 말씀인데, 여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여러 시대별로 살아갈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살아갈 사람들을 누구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만인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진단을 하십니다.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질병을 어떻게 하면은 치료할 수 있는지 처방전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우리들 시대에 적용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원리를 잘 이해하신다고 하면은 병원에서는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손바닥 엎었다 젖혔다 하는 것처럼 그 질병이 간단하게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임상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계시록 3장에 나타나는 이 증상은 어떤 증상인지 우리 17절과 20절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여기 진단을 했는데 이 증상을 가진 사람은 현대의학적인 치료학의 관점에서 보면 무슨 질병이 걸린 것 같습니까? 자만심? 무슨 질병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도들도 아니고 딱 당뇨병 환자입니다. 자기는 부자래요. 혈관에는 뭐 포도당이 얼마나 많이 흘러다니는지 몰라요. 부자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포도당이 에너지로 태워져야 될 세포 속에는 없어요. 가난합니다. 그래서 신문지 넘길 만한 힘도 없어요. 마지막에는 곤고합니다. 가련합니다. 그러면서 끈적끈적한 피가 마지막 흐르지 않는 합병증들이 나타나면 심장에서 제일 먼 쪽에 있는 손끝, 발끝, 눈끝 피가 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합병증이 오는데 그 중에서도 손끝, 이 발끝에서 피가 돌지 않으니까 피부가 괴사하는 수족 괴사증 합병증이라고 하는 무서운 증상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피부에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것이 다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벌거벗은 합병증이 나타날 것이라 그랬고,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은 망막에 있는 혈관에서 포도당이 너무 많으니까 피가 순환이 안 되고 시력이 떨어지고 안개 낀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는 칠흑처럼 깜깜하게 앞이 보이지 않는 무서운 합병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계속 세포의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좀 열어줘라. 그러면 이 많은 포도당 네 속에 들어가서 활력 넘치게 살고 나도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정말 행복하게 힘차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안 열어줘요. 100% 당뇨병 환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당뇨병을 불치병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몇 시간 동안 혈당 내려주는 대증요법의 치료에 멈추고 있어요. 그 약 먹고 주사 놔도 결국은 인슐린 리지스턴스,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계속 고단위 인슐린을 투여해야 되고 나중에는 주사, 펌프, 약 다 동원을 해도 공복혈당이 20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날이 틀림없이 옵니다. 그날 오기 전에 교통사고로 죽든지 뭐 하면은 안 올진 모르지만은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합병증은 어떤 종류의 질병들보다도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현대의학의 교과서에 나오는 그 당뇨병 증상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질병을 가졌으니 이렇게 고쳐봐라. 처방전도 주셨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치료의 이야기로 그대로 해석해서 당뇨병 말기 환자들에게 적용을 했더니 한두 달 안에 주사, 약, 인슐린 펌프 다 제거하고도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면서 합병증이 깨끗이 사라지는 수많은 임상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당뇨병 완전 정복, 오토파지가 답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 당뇨병 치료 원리를 이 육적인 치료 원리로
해석을 하면서 현대 의학적으로도 야, 그렇게 하면은 진짜 치료가 가능하겠구나.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특별히 지금 얘기한 당뇨병 환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랬는데, 일단 그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부터 봐야 처방전도 믿을지 말지 답이 서지 않겠습니까? 여기 2012년도에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무슨 발표를 했는가 하면 2010년도에 당뇨병 환자들이 대한민국에 32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것도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놀랐는가 하면 320만 명도 많은데 그때부터 40년이 지나면 2050년이 지나면 당뇨병 환자들이 190% 2배가 늘어난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 당뇨병 세상이 되겠구나. 40년이 지나면은 190%로 증가된다 그랬는데 현실은 어땠는가? 2050년까지 40년 가기 전에 딱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납니다. 190%가 아니라 2배 이상 늘어나요. 2010년도에 예견한 것이 2050년이 되면은 190% 늘어난다 그랬는데 딱 10년 만에 605만 명, 2배 이상 늘어납니다. 30년 빨리 당뇨병 대란이 왔다. 신문 타이틀입니다. 지금 현재 당뇨병 환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국의 30세 이상 성인들은 한 3,5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당뇨병 환자는 605만 명, 17.2%입니다. 그런데 당뇨병 전 단계, 당뇨병 시간만 지나면 틀림없이 당뇨병 환자가 될 전 단계 사람들이 1,583만 명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때문에 고생하고 뭐 좀 관리 좀 해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인구가 3,500만 명 중에서 2,188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당뇨병 위험군이 성인들 중에서 62.5%나 되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뇨병 환자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것처럼 정확하게 성취된 예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인들은 질병 때문에 돈을 쓰는 질병 부담 1위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때문에 병원비로 들어가는 돈이 1년에 1조 8천억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2020년도 통계입니다. 뭐 어떤 면으로 볼지라도 예수님께서 시대별로 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르다 그랬는데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영육의 당뇨병 환자들이 많을 것이다. 분명히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당뇨병을 어떻게 치료할까? 병원 방법으로는 여기 보니까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환자, 혈당이 올라갔는데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인슐린 펌프를 달았든지 해서 하여튼 혈당을 치료는 아닐지라도 조절이 되고 있는 환자들이 10명 중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뇨병 치료된다 그러면은 입에 거품 품으면서 돌팔이라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당뇨병이 어떻게 치료가 되느냐? 죽을 때까지 약 먹으면서 관리해야 되는 질병이지 어떻게 당뇨병이 치료된다고 그러느냐? 한국에는 충주시가
당뇨병 특별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 특별 자금이 내려가기도 해요. 그 자금 가지고 뭘 하는가 하고 보니 한 달에 한 번씩 세계적인 당뇨병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시민들 모아놓고 특별 강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슐린 펌프를 다는 특별한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충주시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뇨병 특별 치료 비법을 갖고 있다는데 우리 시에 와서 강연을 좀 해 주십시오. 갔습니다. 한 200명 모아놨어요. 제가 마이크를 들고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세계적인 당뇨병 최고의 전문가들 계속 와서 강의를 들었을 텐데 모든 강사의 공통점은 당뇨병은 불치병입니다. 죽을 때까지 잘 관리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불치병이 아니다. 치료가 가능한 병이다. 그것도 손바닥을 엎었다 젖혔다 하는 것처럼 치료가 간단한 질병이다.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술렁술렁해요. 야, 이거 강사 잘못 불렀나 보다. 돌팔이 불렀네. 이게 막 보여. 술렁술렁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 한마디 던지고 도망갈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어떤 의학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게 치료가 가능하다는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설명 다 듣고 나서 몇 시간이라도 좋다. 토의를 하자. 그리고 이건 이론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했더니 치료가 된 수많은 임상 사례들을 같이 발표를 할 테니까 끝나고 몇 날 며칠이라도 토론을 하자. 잠깐만 좀 앉아 계셔라. 좀 다독였어요. 그리고 2시간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게 진짜일까 싶을 텐데 내가 한 달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들 100명만 모아 놓으십시오. 오늘 강의한 그대로 딱 일주일 동안 힐링 프로그램을 할 테니까 그때 계속 혈당 재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론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 자리에서 하자고 결의가 됐어요. 한 달 뒤에 갔더니 100명 모아놨고 그 당뇨병 관리 팀원들도 당뇨병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프로그램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혈당 재면서 했어요. 짧은 일주일 동안이었지만은 주사 약 다 끊고 혈당이 대부분 정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시장님이 그 프로그램에 왔어요. 그 당뇨병 책임자가 시장님한테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 우리가 초청해서 해봤는데 다 이론인데 이건 실질적인 거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장님 앞에서 여기 충주시에다가 백퇴된 브랜치 하나 좀 세워주십시오. 그러면서 브랜치 세울 때 땅 정도는 시에서 줄 수 있죠. 막 그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다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치료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길래 그게 치료의 이야기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30년 전에까지는 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언을 푸는 강의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원이 치료야? 그때부터 건강
강의를 갑자기 하게 됐고, 또 저는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환자들을 모아서 힐링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어디 요양원 한 군데도 가본 적이 없어요. 뭐 위마, 유치파인 말만 들었지 가보지도 않고 하다 보니 100여 명 정도의 중환자들이 모여드는데, 이거 저는 한 두세 사람 정도 올 줄 알았어요. 하면서 배워야 되겠다고 한 마음으로 했는데 너무 많이 오고 너무 중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겁이 났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에 있는 구원의 원리를 치료의 원리로 해석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인도했는데, 기적 차원의 치료들이 일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의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천연치료 박사, 한의학 박사, 영양역학 보건학 박사, 그 뒤로 많이 했지만 상당 기간을 그런 기초 없이 성경만 가지고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당뇨병은 첫 번째, 뭔가 잘못 먹고 잘못 생활하면서 온 질병이기 때문에 이걸 비워야 돼요. 그 다음에 재발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제대로 된 건 먹고 제대로 된 운동을 하는 채우기를 잘하면 재발이 되지 않을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 보는데, 먼저 당뇨병 치료를 위한 비우기 프로그램. 이번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잘못 먹어서 인슐린 만들어내는 췌장의 랑겔한섬의 베타세포에 뭔가 염증이 찌들어 붙어 있고 활성산소가 공격을 하고 찌꺼기가 쌓여 있을 때는 그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으면서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일형 당뇨가 찾아왔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인슐린이 세포의 초인종을 눌러도 제대로 열어지지 아니하는 이형 당뇨병도 있는데, 그건 역시 그 초인종에 찌꺼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열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청소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2016년도에 오토파지로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으면서 그 쓰레기 찌꺼기를 자동 청소기 오토파지가 스위치가 켜져서 어떻게 청소하는지 분자 생물학적인 차원까지, 유전자 차원까지 다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당뇨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쓰레기, 염증, 독소를 싹 청소해 주는 것은 의학적으로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세포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은 문 밖에 서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당뇨병은 세포 주변에는 포도당이 많지만 정작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될 세포 속에는 포도당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인데,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두드린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세포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두드려도 세포 문이 열어지지 않는 것, 이형 당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문을 두드리는 인슐린 자체가 충분히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찾아오는 당뇨병도 있어요. 두드리는 쪽이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는 당뇨병, 췌장이 문제 있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일형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두드리는데 끝까지 문을 안 열어주는 사람들이 또 있죠. 두드리는
인슐린은 충분하지만 세포의 문이 열어주지 않는 그런 당뇨병, 이것을 우리는 2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조금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치료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상관이 없습니다. 1형이든 2형이든 오토파지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정상적인 사람은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이 췌장에 랑겔한스섬 베타 세포에 들어 있는데, 술을 많이 먹었든지 췌장에 염증이 생겼든지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여기가 망가졌든지 암세포가 생겼든지, 그래서 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췌장도 건강하고 인슐린도 충분히 만들어지고, 그리고 세포 문 딱 눌렀더니 yes sir 하고 잘 열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서 소화 흡수된 포도당이 혈관에 쭉 줄을 서 있지만 필요할 때마다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서 에너지로 태워지기 때문에 항상 활력 넘치게 살아가고, 혈당은 언제나 120에서 80 정도 일정한 혈당이 조절이 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췌장이 지금 얘기한 대로 망가졌어요. 관리를 잘 못한 겁니다. 아니면 면역세포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췌장을 공격을 해서 베타세포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인슐린 자체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두드리는 것이 부족해요. 2형 당뇨입니다. 이것은 인슐린 주사 맞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심각한 당뇨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아니에요. 췌장은 건강합니다. 인슐린 똑같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인슐린이 충분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삐그덕거리면서 안 열어지는 거예요. 2형 당뇨병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두드리는 쪽의 얘기를 분명히 기록을 해놨고, 두드리는 인슐린 쪽이 문제가 있어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고, 또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보면 분명히 1형, 2형 당뇨병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형이든 2형이든 오토파지가 답입니다. 비우기가 답이에요. 여기 췌장을 딱 잘라 보면은 제주도 섬처럼 랑겔한스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여러 공장들이 들어 있어요. 하나는 랑겔한스 섬 속에 베타 세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포도당이 너무 많을 때 얘를 끌고 가 세포 문을 열고 세포 속으로 포도당을 넣어주는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당뇨병 중에서도 90% 이상은 2형 당뇨이기 때문에 이 베타 세포는 멀쩡해도 세포문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은 알파 세포가 있는데, 여기는 때로는 밥을 먹은 지 오래돼서 저혈당이 올 때도 있겠죠. 그러면은 많이 먹었을 때 간에다가 인슐린이 저장을 해놨는데 밥 먹은 지 오래된다. 그러면은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그 글루카곤 호르몬이 어제 많이 먹었다고 저장해 놓은 거 있죠. 그거 풀어내 주세요. 그래서 또 이 혈관으로 포도당이 풀어져 나오도록 해줘서 언제나 일정한 혈당이 조절이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언제나 일정한 혈당을 조절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하나를 더 만들어 놨는데 델타 세포를 만들어 놨어요. 델타 세포에서는 소마토스타틴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지금 이 순간 인슐린을 얼마를 만들어내야 될까? 글루카곤 호르몬을 얼마를 만들어내야 항상 80에서 120 일정한 혈당이 흐를까? 2중, 3중 조절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 가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이 부분이
망가져서 당뇨병이 온 것을 일형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슐린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포도당은 줄을 서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일형 당뇨병 환자들은 딱 쪼개 보면은 췌장에 베타세포 자체가 이미 죽었든지 아니면 분명히 자리를 차지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염증, 쓰레기가 쌓여서 공장이 가동이 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한 오토파지를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 여기 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국제 이 의학 논문집에 보면 2017년 2월 23일 드디어 이 의사들도 당뇨병 불치병이 아니야, 잘하면 치료가 가능하겠어, 그 최초의 논문이 2017년도에 발표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단식 모방식단, 이게 뭐예요? 단식은 아니고 여기 패스팅, 금식하는 미미킹, 흉내내는 다이어트. 여러분들 이번 한 주일 동안 금식했습니까? 금식했다고 하면 제가 서운해요. 하루에 얼마나 자주 먹었는데 그걸 금식이라고 합니까? 그러나 칼로리로 보면은 거의 금식을 흉내낸 것 같은 식사를 했어요. 학자들은 이름 하나는 잘 붙여요. 이걸 Fasting Mimicking Diet, FMD. 거의 먹기는 먹었지만 뭐 거의 금식한 것 같은 금식을 흉내내는 식사. 그것을 학자들은 보통 500kcal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500kcal 먹은 거예요. 거의 금식한 거 비슷해. 그런데 영양소는 밥 먹을 때보다 더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몸속에서 500kcal 먹고 2000을 쓰면은 얼마가 부족해요? 1500이 부족하니까 요시노리 교수가 확인한 건 그때 우리 세포에 있는 자동 청소기 오토파지가 스위치가 켜지더라. 그래서 쓸데없는 염증, 쓸데없는 쓰레기를 이 오토파지가 딱 긁어 모아가지고 에너지로 쓰는 현상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셀지에 발표된 것은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우리가 한 것처럼 FMD 식사를 하게 했더니 오토파지가 스위치가 켜져서 췌장을 딱 보니까 베타세포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인슐린을 안 만들어내는 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싹 상처 하나도 안 주고 오토파지가 뜯어내가지고 에너지로 써먹더라는 겁니다. 썩은 이빨 빼면은 새로운 이빨 나오듯이 여기 논문 제목이 그랬더니 썩은 베타세포 뜯어서 에너지로 썼더니 그 자리에 새로운 베타세포가 리제너레이션, 재생이 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뇨병을 역전시킨다, 호전시킬 수 있다, 치료가 가능하다. 이게 2017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아직 병원까지 임상 현장까지 내려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나 백투 에덴에서는 이 논문 나오기 이전부터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이 오토파지 비슷한 프로그램을 해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FMD 단식 모방 식사를 하면은 자동 청소기가 딱 스위치가 켜지면서 나타납니다. 마치 걸레처럼 생겼죠. 쓸데없는 것들 모아요. 그러면 걸레질 해보셨지만 이게 쓰레기가 점점 많아지죠. 마지막이 좀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걸레로 그냥 쓰레기 하나도 안 남게 푹 싸는 게 기술이죠. 똑같이 세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형 당뇨 환자들은 쓸데없는 베타세포를 이렇게 걸레로 모아가지고 다 모아지면 완전히 360도로 폭삽니다. 비닐봉지에 싼 것처럼 여기 베타세포 조각난 것 쓰레기를 다 모아요. 그러면은 리소솜이 찾아와서 수고했습니다. 그 쓰레기가 들어있는
자가 포식, 오토파고즘이라고 하는 쓰레기 주머니를 리소솜이 딱 포옹을 하면서 딥 키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 쓰레기 봉지를 구멍을 내고 거기다 리소솜이 후 하고 효소를 불어넣어요. 그러면 그게 염증이든 암세포든 미토콘드리아 망가진 쓰레기든 완전 분해가 되면서 이거 새로 세포 만들 때 원자재로 써도 되겠네. 이 염증도 쪼개보니까 이거 에너지로 쓰면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에너지로 다 쓰면서 청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링이 돼요. 그랬더니 베타세포 자리, 새롭게 베타세포가 태어나고 드디어 인슐린이 만들어지면서 세포를 녹화하니까 세포문이 열어지면서 혈관에 쌓여 있던 그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서 당뇨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더라. 그래서 일형 당뇨를 가진 사람들도 이 오토파지 식사를 할 때에 이 인슐린 공장이 보링이 되고 청소가 되면서 인슐린 호르몬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2017년도에 발표된 의학적인 논문 결과입니다. 자, 이제 1형 당뇨뿐만 아니라 2형 당뇨도 오토파지가 답이다. 2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은 충분히 만들어지는데 세포의 초인종 문이 망가진 것입니다. 누르는데 안 열어지는 거예요. 두드리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초인종이 뭔가 과산화 지질, 활성산소, 기름 찌꺼기 얘들이 찌들어 붙어 가지고 눌러도 눌러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이건 역시 오토파지를 하면은 바로 열려지지 않던 그 문이 싹 청소가 되면서 세포문이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Frontiers Endocrinology, 이 논문 2023년 9월 달 논문에 나오는데 2형 당뇨는 인슐린이 눌러도 세포문이 눌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마치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같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2형 당뇨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오토파지 식사를 종종 해주면은 거기 초인종에 찌들어 있는 찌꺼기를 나 에너지 필요해, 너 이리 와, 상처 하나 내지 않고 싹 뜯어가지고 에너지로 쓰면서 이 초인종이 청소가 되고 눌렀다 하면 이제 열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가 되면서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의학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똑같은 원리인데 여기서는 세포 문에 있는 쓰레기를 뜯어서 에너지로 쓰면서 당뇨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임성천 님이 설악산 백투에덴 힐링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비교적 젊은 편인데 벌써 23년 동안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약을 먹어가지고는 안 되는 수준이 와서 인슐린 펌프를 찾습니다. 인슐린 펌프는 여기다 인슐린을 넣어놓고 결국은 침으로 배에다가 꽂아 넣어야 돼요. 주사 한 방씩 놓는 거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이건 하루 거를 여기다 넣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편할 줄 알았더니 4년 달아보니까 침 자국이 다 나는데 2천 개가 여기 침이 다 박아가지고 더 이상 꽂을 데가 없더래요. 더 이상 꽂을 데가 없어. 막 배 여기 이렇게 피하면서 찍었는데, 그래서 아직 젊은데 이렇게 평생을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백투에덴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오토파지 식사를 그대로 하고, 또 거기서는 뭐 고주파 치료에 원적외선 고열 찜질에 또 뭐 뜸 여러 가지를 또 추가적으로 합니다. 온천 치료법. 그랬는데 이분이 딱 2주 만에 인슐린 펌프를 빼고서, 그럼 뭐 300, 500이 올라가야 되는데 100으로 완전히 2주 만에 조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냥 약만 먹어가면서 버티다 보면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계속 약이 올라가요. 약으로는 안 들어. 이젠 주사를 맞아야 돼. 주사로도 안 돼. 다 했는데도 공복혈당이 200 이상 나온다. 그럼 혈관에 너무 포도당이 많아서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딘가 막히고 썩고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